평범한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의료진과 간호사들은 평생 저와 가족에게 감사와 감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말은 지구 반대편 머나먼 땅 칠레의 알베르토 씨가 서울 아산병원 의료진에게 건넨 감사 인사였습니다. 그는 진행성 간암으로 사경을 헤매다 6개월여 만에 한국의 의료기술로 새 삶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모든 의사들이 그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포기했었지만 한국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 의료기술을 경험하기 위해 대기표를 끊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레에 살고 있는 알베르토 링겔링은 아내와 함께 두 딸을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어느 날 그는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얼굴도 누렇게 뜨는 황달 기운이 보여 그는 급작스럽게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진단은 말기 간경화와 간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죠. 혈전으로 인해 혈관이 폐쇄되고 암전이가 깊숙하게 일어났기에 그 어떤 의사도 이를 고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목 기사로 평범한 삶을 살던 알베르토 씨에게 희망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소문한 끝에 나온 결론은 미국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장기 이식 선진국인 미국에서라면 간 이식을 받고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이내 미국에서도 알베르토 씨의 상태를 보더니 수술이 어렵겠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알베르토 씨가 살기 위해선 뇌사자의 간 전체를 이식하거나 살아있는 사람 2명에게서 각각 간 일부를 제공받아 시행하는 2:1 생체간 이식 수술뿐이었습니다. 뇌사자에게서 적합한 간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고 2:1 생체간 이식 수술 역시 고난도의 테크닉을 요구하기에 수술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라울 오레아스 전문의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간이식 수술 연수를 받았던 기억을 떠올렸고 혹시 한국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서울 아산병원에 알베르토의 수술을 맡아줄 수 있는지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 함께 첨부된 알베르토 씨의 차트를 본 아산병원은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는데요. 간이식 선진국이라고 평가받는 미국에서도 포기한 수술을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이 답변을 받은 라울 오레아스 전문의는 직접 알베르토에게 아산병원이 6천여 건 넘게 간이식 수술을 했고 간암 중증 환자 수술 성공률이 97%에 달한다며 한국으로 갈 것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그리하여 알베르토 가족은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향할 당시 그는 간 기능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상황이라 쓰러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위기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며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알베르토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고 쉽지 않은 수술이었기 때문에 서울아산병원 이순규 의료원장이 직접 메스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2:1 생체 간이식 수술은 이순규 원장이 2000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수술법이었기 때문이죠. 2:1 간이식 수술은 두 사람의 간을 한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로 엄청난 대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려운 수술을 서울 아산병원은 500건 이상 성공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알베르토는 아산병원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죠. 그리고 그 믿음은 보답을 받았습니다. 무려 20시간이라는 수술 끝에 알베르토는 무사히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개월간 아무런 부작용도 겪지 않고 간이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알베르토 씨는 한국에서 두 번째 삶을 선물 받았다. 나는 다시 태어났고 생일이 2개가 생긴 거다 라고 말하며 감사의 인사를 표시했습니다. 두 딸과 아내 역시 알베르토 씨의 생존에 정말 기뻐했는데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죽었을 것이다. 한국 의료진에게 정말 감사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을 추천했던 오레아스 역시 2:1 생체 간이식 경험이 세계에서 서울 아산병원보다 앞선 데가 없다. 의료진이 강인의 환자의 장기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며 한국을 존경하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장기 이식 수술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앞서 말한 2:1 이식 수술과 더불어 혈액형이 다른 기증자의 장기를 이식하는 기술, 이식 후 기능 저하를 최소화시키는 기술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술들이 모두 한국에서 개발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간이식 수술 선진국으로 일본과 미국이 선두주자였는데요. 특히 일본 의사들의 손기술은 대단해 많은 간암 환자들이 살기 위해 일본으로 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3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인 생체간 이식을 성공한 국가도 바로 일본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갈고 닦으며 자체적인 간이식 기법도 개발하며 수준을 높였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간 이식 수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증명한 것이 2013년에 있었던 한 수술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말 일본에서 수술이 불가능해 일본 홋카이도 대학병원에서 직접 치료를 의뢰받은 러시아 환자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생명이 위독했던 러시아 환자 알렉세이 씨는 간이식 선진국인 일본으로 향했지만 그곳에서도 알렉세이 씨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고 서울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고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 세계 최초로 2대1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최고 난이도 수술로 꼽히는 2대1 간이식 수술의 경우 일본 내에서도 성공적으로 시술을 한 의사가 없을 정도로 까다로운 수술로 꼽히는 수술이지만 한국은 손쉽게 이를 해냈습니다. 이후로 간이식 수술의 선진국으로 한국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죽을 위기에 처한 환자들이 이제는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따라오는 국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0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세계 이식학회에서는 생체 간이식 종주국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특히 서울 아산병원 이승규 박사팀이 주도하는 간이식 수술은 해외에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가 주도하는 간이식 수술은 무려 7,000건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수술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개발한 간이식 수술 기법은 전 세계에서 따라 배울 정도입니다. 일본 교토대, 독일 함부르크대 의료진이 이승규 박사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단체 연수를 올 정도인데요. 파울로 무리산 영국 킹스칼리지 교수는 어느 나라에서든 이식 수술을 하는 의사라면 이승규 교수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를 칭찬했습니다. 호주의 닉 오르크 교수 역시 이승규 박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 사는 건 정말 행운이라고 말하며 간에 문제가 생겨도 한국이라면 안심할 수 있다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승규 박사팀은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수술 요청이 쏟아지는 상황이라 1년치 수술이 미리 잡혀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의료기술이 거둔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식뿐만 아니라 신체 접합 기술 역시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세계 최고라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혈관재건, 신경관 접합, 소실 부위재건 등의 기술에 있어서 한국은 독보적인 위치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형 병원들까지도 해외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과 비교해도 한국의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기증자의 흉터를 최소화시키는 복강경 시술 개발, 수술 성공률 세계 최고 기록 보유 등 뛰어난 한국의 의료기술은 나날이 발전해 나가면서 그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그 분야의 환자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의사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인데요. 환자들이 많은 게 무슨 자랑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의 저렴한 의료비가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선 의료보험 및 기타 상해보험 등으로 웬만하면 환자가 감당이 가능한 금액으로 치료를 할 수 있으니 한국인들은 주저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들 역시 수술을 경험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구권의 경우 막대한 수술비 때문에 실제로 손가락이 잘려도 돈이 없으면 환자들이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결국 한국의 저렴한 수술비와 뛰어난 의사들의 경험이 만나 이와 같은 훌륭한 의료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한국에서는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의료기술 역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로 인해 지금의 수술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이 계속 세계를 호령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